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높은 편인데요. 실제로 취업뿐 아니라 국가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때도 학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실태 조사를 진행한 단체 활동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투명 가방끈의 공현 활동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학력 차별을 조명할 대상으로 먼저 이 국가 자격증 살펴보셨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저희 단체가 좀 이 대학 비진학자들이 많이 같이 모여 있는 이런 단체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대졸 학력 없이 이런 진로나 직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이런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저희랑 같이 좀 만나는 비진학자들 중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는데 알아보니까 대졸 학력이 필수더라. 그래서 좀 제약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문제를 좀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자격증이 사실 굉장히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좀 가장 공신력도 있고 또 영향력도 있는 좀 그런 국가 자격증부터 좀 살펴보자 한 게 이번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무려 이 710개 국가 자격증을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시험을 치르고 싶어도 학력 제한 때문에 못하는 경우 얼마나 있었습니까? 일단 국가 전문 자격 166개 중에서는 이제 43개 자격증이 좀 대졸 이상 학력이 있어야지만 좀 취득이 가능했고요. 또 뭐 국가 기술 자격 이런 가지 합했을 때는 좀 뭐 그런 학력 제한 말고 전반적인 뭐 우대나 이런 걸 포함해서 차별은 전체의 61%가 그런 학력 차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런 자격증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게 운전면허도 국가 자격증이고 뭐 의사나 상담사도 국가 자격증이고 굉장히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치만으로는 조금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 수 있는데요. 뭐 사례를 들자면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3급 제도가 폐지돼서 사실상 대졸 이상이어야만 응시가 가능하게 됐고요. 뭐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도 원래 이 학력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대졸 이상이어야만 사실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자리에서도 좀 이런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셨는데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좀 대졸 학력이 필요해서 공부하고 계신 그런 분의 경험담도 같이 소개가 됐습니다. 네, 이 시험을 칠 수는 있지만 이 학력으로 인한 가산점이나 시험 면제 같은 어떤 우대 조건 때문에 불이익을 겪는다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요. 네, 이게 뭐 특히 국가 기술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전문 대졸 또는 대졸 이상이 실무 기간의 요건이나 이런 데서 우대를 받고 있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특성화고 졸업자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좀 노동 현장에서 전문 대졸 이상인 사람들이 더 승진도 더 빨리 하고 또 관리직이 되기도 쉽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실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예를 들면 전문 자격 중에서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려면 이 대졸 이상이면은 학과 상관없이 이 실무 기간을 더 단축해서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이 자격증 제도에서 학력 제한을 두는 게 특히 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국가 자격 제도는 좀 말하자면 학력과 상관없이 좀 특정 직무에서의 이런 능력을 인증하고 또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게 지원하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도우려는 제도인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좀 학력과 결합되어서 운영되면서 사실상 학력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이고요. 그게 좀 대학을 안 간 사람들에게는 더 이런 진로나 선택지를 더 좁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국가 자격 제도가 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을 오히려 더 가지게 만들고 좀 학력 차별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이 소위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을 우대하는 건 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좀 합리적인 절차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학과에 상관없이 대졸 네. 자체가 좀 우대되는 경우도 꽤 적지 않았고요. 또 이게 관련 학과라고 한정하더라도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서 이제 과연 좀 실질적 관련이 있나 의문스러운 경우들도 또 있어서 그런 게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실 그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한 그걸로 사실 그 사람은 더 많이 알게 되고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교육의 이런 효과인 것이지 이 어떤 특정 교육 과정을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그 외에 더 어떤 우대를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가, 학력에 따른 일종의 좀 기회 제한으로 작동하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면 또 이중적인 기회 제한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 정부가 국가 자격증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좀 이번에 조사하면서 느낀 게 국가 자격 제도 자체가 별로 엄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정보 제공도 굉장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거나 실제로 바뀐 제도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네. 좀 합리적으로 잘 관리가 되면 좋겠고요. 대졸 학력을 좀 당연하게 이런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런 자격 제도가 대학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좀 더 공공성을 가지고 학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접근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고 또 자격도 얻을 수 있는 좀 그런 과정을 좀 제도를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는 이 학력 차별은 나쁘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한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도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학력이 좀 그 자체로 사람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처럼 또 뭐 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만 대우받을 수 있는 여건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차별들이 대부분 좀 합리적인, 필수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그냥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갔으니까 보상받는 개념처럼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게 이런 애초에 학력에 따른 차별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에서 돈과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좀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학력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꼭 필수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때만 용인될 수 있다. 좀 이런 원칙이 딱 바로 잡히고 또 이제 그런 교육 제도 측면에서도 입시라든지 대학 서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바뀌어야지만 좀 사람들이 학력 차별을 정당화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격증 제도부터 하나씩 개선해서 적어도 학력 때문에 도전조차 못하는 일은 줄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